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이수자 3년 특례 전형, 3년 특례 지필고사 실시 대학과 2023학년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 차례 3년 특례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재배국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져 있겠지만 시행계획이 정확하게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의 모집 여강이 확정이 되어지는 시기 대략적으로 4월이나 5월 초 정도인데 그 시기가 되어져야만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에서 과연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2022학년도의 모집 요강과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발표한 2023학년도의 시행계획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입시 정보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확한 내용들, 혹시나 약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모집 요강을 확정해 보셔야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수시 전형은 9월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4월 정도에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져도 또 전년도에 시행 계획이 어느 정도 대부분 나오니까 입시 정보를 활용하기 좋은데 재배국민 전형은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들이 좀 관심을 덜 갖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3학년도 시행계획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고 또 발표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입시 정보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23학년도 우리가 중고교 과정 이수자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3개의 전형으로 나눠져요. 3년 특례는 첫 번째는 서류 면접 전형, 그 다음에 지필고사 전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고사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의 전형의 변화는 사실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2년, 3년, 4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위권은 서류 면접, 중위권이 필답고사, 그 다음에 중하위권에서 실시하는 전형이 면접고사 전형일 거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것들은 이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조건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필고사 준비하기가 어렵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서류나 면접고사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고 또한 두 번째는 중도 귀국하신 분들 있잖아요. 재외국민 3년 특례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중도 귀국하시는 경우들은 사실 서류의 완성이 부족하죠. 또 해외와 국내의 성적이 섞이다 보면은 서류의 완성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썼었을 때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필고사 전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국내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대학에서 볼 때 만약에 GPA 성적으로 어떤 학생이 3.5, 어떤 학생이 3.3, 어떤 학생이 2.9라고 한다면 그 성적은 GPA는 해당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대학에서는 직접 확인해보자. 한번 너를 불러서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자. 이러기 때문에 면접고사 전형이 확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례 전형의 면접고사는 단지 인성을 물어보는 면접이 아니에요. 면접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 무시하고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자. 이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 정도, 수학 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접고사 중에서 3년 특례 전형의 면접고사의 전형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은 서류 또는 서류 면접고사, 그 다음에 중위권이 필답고사, 그 다음에 하위권이 면접고사 전형의 세 개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것 같은데 입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은 뭐냐면 필답고사 실시하던 대학이 좀 줄어들면서 면접고사 실시하는 대학의 폭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중위권에 속해져 있는 필답고사들이 막 충동이 생기죠. 왜? 우리도 필답고사 실시하지 않고 면접고사로 넘어가면 좀 상위권 대학의 부류에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면접고사 전형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류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은 서울대학교를 빼죠.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국민대, 서울여대, 고려대, 세종, 이화여대, 한국, 외대인데 자, 의학 계열을 뺀 일반 대학의 서류 전형의 대학들은 많이 확대가 되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전형이고 고려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봤죠. 그렇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 지필고사를 보고 문과는 서류 면접고사 전형이었지만 한양대학교도 지필고사를 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에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6개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학생들이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 쪽으로 쏠려요.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막 쓰려고 하죠. 왜? 여기가 좋은 대학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지필고사 대학이 줄었다. 하지만 장점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으로 쏠림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답고사 원서를 쓰시는 분들, 필사고사로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좀 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들이 바뀐 거 보면 이제 한국 외대는 필답고사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죠. 물론 한국 외대가 대부분 동양어, 서양어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대부분 인문계 쪽 해당이 되죠. 인문계 학생들이 좀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필답고사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는데 필답고사에서 이화여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필답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 어느 대학 갈래? 그럼 대부분 여학생들은 당연히 이화여대 찍고 경희대 찍고 그 다음에 건국대로 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답고사의 스카이예요. 그렇죠? 스카이가 바로 건국대, 경희대, 이화여대였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가 이제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답고사 전형에서는 쓸만한 대학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중앙대학교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 단 의학 계열에서만 면접을 실시한다는 얘기고요. 한양대학교도 자연이나 인문계열은 서류평가고 의에 대해서만 뭐로 보냐면 면접을 실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에서 한양대학교는 올해부터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고 그리고 인제대학교도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국대 글로컬이 지금 2023학년도부터 우리가 의예과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 건국대 글로컬은 종종까지는 대학 입시에서 선발하지 않고 의전원 체제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부터 2022학년서부터 대학에 신입학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에서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38개 대학인데 의대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의전원 체제에서 선발하던 대학들이 차이과대학,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인데 최근에 이제 의학전문대학은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넘어간 게 강원대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온 게 바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의전원 체제에 남아있는 학교는 차이과대학은 여전히 의전원 체제에 남아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은 그래도 병원에 이제 건국대학교 바로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입결이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쪽에 몰릴 가능성이 높으냐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서류평가 전형은 첫 번째는 간단하죠. 지필고사 공부 안 해도 되죠.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었던 분들은 가장 큰 단편이 지필고사를 대비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나라에 있는 분들이 지필고사를 현실적으로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보다는 준비 과정이 간단한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고 또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어때요? 다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막 연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막 중앙대도 있고 성균관대 있으니까 다 좋은 대학이고 두 번째는 또 지필고사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대나 한국외대나 이화여대가 넘어가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크게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또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어디에 원서를 쓸 수 있어? 결국은 넘어가면 의학 계열 쪽으로 확대가 되죠. 그렇죠? 약대가 작대부터 선발이 되어지겠다는 약대가 작년부터 선발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 대부분의 전형들이 서류평가 전형이고 그러면서 연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화여대나 한국외대나 국민대까지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서류평가 전형이라는 것은 서류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럼 그 서류에서는 뭘 봅니까?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학업의 우수성. 근데 학업의 우수성은 GPA 성적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A레벨 성적만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적 능력만으로 다른 학교의 학생과 직접 비교가 어렵죠. 물론 대학에서 그 학교의 수준 또는 학생들의 학업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쿨 캘린더나 학교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고등학교의 내셔널 랭킹이나 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적 수준을 평가하긴 하지만 그게 국내도 평가가 어려운데 전 세계로 넘어가면 사실상 평가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의 특성이 100%다 반영이 되어지긴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국민대를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화여대를 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한국외대를 간다 하더라도 GPA 성적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인어학 성적이 있든지 아니면 HSK 성적이 있든지 아니면 AP 성적이 있든지 SAT 성적이 있든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의 우수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대학들이 서류평가 전형에서는 대부분 다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외국민전형은 국내 수시처럼 동일한 국가에서 동일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요. 물론 이 서류 심사 과정에서 학생의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학업에 대한 성취도, 학업에 대한 완성도, 학업의 우수성을 볼 때 단지 3장을 제출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쓰느냐, 어떻게 그거를 서류를 작성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국내에서 원서를 쓰는 분하고 좀 달라요. 어떤 분이 다르냐면 국내에 수시 원서를 쓰거나 국내에서 정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비교적 입시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학업 능력에서 갈 수 있는 대학, 목표하는 대학 그리고 만약에 원서를 6개를 쓴다면 그 6개를 모두 다 상향으로 가고 싶은 대학으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합격할 수 있는 대학 또 내가 목표하는 대학 혹시나 내가 만약에 다 떨어졌었을 때 또 내년을 고려할 수 있는 원서 지원 등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국내 수시나 국내에서 정시 지원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보다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죠. 첫 번째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재수가 사실 어렵거든요. 재수가 어렵다는 얘기는 재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수를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서류평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취득하는 성적이 반영되기 어렵고 두 번째는 내가 지필고사로 재수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모든 입시가 확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시기가 바로 12월, 1월이고 그리고 7월달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고 그리고 지필고사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희대, 건국대 그 이하의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일부 대학이 있다 하더라도 의대나 한의대 있다 하더라도 대학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3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국내 수시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다급하시고 불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서를 쓰시는 거 보면 다 가고 싶은 데다 원서를 쓰려고 해요.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원서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 대학 나와서 뭐 하나요? 이 대학을 갈 바에는 차라리 대학을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으로는 국내 수시 전형에서 아시는 것처럼 9월 수시 전형과 7월의 특례 전형은 똑같이 수시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7월 특례에도 원서를 쓸 수 있고 9월에 수시 전형에도 원서를 쓸 수 있어요. 9월에 수시에서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라는 자격으로 원서를 쓰죠. 물론 수시 전형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범위가 매우 좁아요.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가 정시 비중이 확대되고 수시 비중이 줄고 그 수시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줄고 그리고 서울의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줄고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서 국내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 고등학교로 자격으로 9월에 원서를 쓰는 게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특례 자격으로 원서를 쓰신다. 이런 경우는 이거죠. 내가 특례 자격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7월에 특례 전형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특례 전형을 별도로 만들어준 이유는 특례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나름대로 특별 전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과정들이 다른 분들과 다르고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대신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으면 이 분들이 다른 전형의 원서를 썼을 때는 부적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내의 전형 중에서 농어촌 전형이 있죠.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농어촌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7월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9월에서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9월 수시 전형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기 매우 어렵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례 전형에 반드시 합격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에서 이제 얘기가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독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외대가 필독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필독고사에서 서류 전형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필독고사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서 면접고사 전형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독고사의 핵심적인 두 개의 대학이 빠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리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수학으로 지필고사를 받고 그 다음에 경영학과에 한해서만 영어 지필고사를 받는데 경영학과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수학 지필고사로 전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거예요. 지필고사의 대학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불리해요, 안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서류평가 전형은 동일한 전형의 방식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연계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쏠림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필고사는 그 전에 비해서 입결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필고사의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면 누구라도 지필고사를 보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이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건국대, 그렇지 않으면 경희대, 그렇지 않으면 동국대 여기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지금 경희대, 공국대 3개 대학,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학교 이 3개 대학의 경쟁률이 높고 입결이 매우 높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필고사는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과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영어만 시험을 보거나 수학만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과목을 시험 보면 그만큼 성취도가 매우 높아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보면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과연 우리 아이가 경희대를 가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숙명여대를 가려고 하는데 과연 지필고사는 몇 점 맞아야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답변 드리기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지필은 대학별 고사이다 보니 수능처럼 평가원에서 시험지를 동일하게 하나 딱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을 풀리면 대충 몇 점 맞으면 어느 대학 간다 이런 입결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특례 전형에서는 대학별 고사이다 보니까 대학들마다 시험의 유형이나 시험의 방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게 지필고사가 해마다 유형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몇 점 맞았다 그래서 올해 몇 점 맞으면 간다 이렇게 확정 지으기 어려워요. 근데 대략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지필고사는 어쨌든 각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학의 원서를 쓰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필고사의 수준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대학의 지필고사가 난이도가 좀 높고 하위 대학으로 갈수록 지필고사의 난이도가 좀 적고 이렇게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면 붙느냐라고 하면 아무리 안 돼도 지필고사는 최소한 85% 이상의 성적은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85% 또는 90% 이상의 성적은 맞아야 각 대학에서 합격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 대신 그것도 집에서 혼자 풀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40문항 중에서 혼자 풀었는데 35개 맞았어. 잘했어. 이거 아니죠. 실제 지필고사를 아시는 것처럼 문항수에 비해서 시험 시간이 짧아요. 그만큼 뭐냐면 그 6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또는 50분 시간 내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들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결국은 현장의 분위기, 다시 말하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효과적으로 답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력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풀어서 몇 점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대학 간다. 별로 의미 없다. 결국은 실전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필고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지필고사의 대학이 줄었다는 거. 두 번째, 지필고사로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대부분 다 몇 개 대학으로 한정된다고 얘기해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필고사로 재수하기도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수기간도 짧고 그리고 지필고사의 대학의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상하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목표로 해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지필고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의대나 한의대나 아니면 이런 약대 같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사실 뽑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올해 반드시 승부를 내셔야 되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필고사가 어려운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제한된다는 점도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틀림없이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로 몰릴 거예요. 뻔히.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과 국내 입시의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입시는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현실적인 선택을 많이 해요. 물론 내년을 고려해서 내후년을 고려해서 무조건 던지자.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적인 원서 지원을 하거든요. 상향도 하고 적정도 하고 안정도 하고.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본인의 공부 상태보다 이상 가고 싶은 대학, 졸업 후 진로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고 싶은 대학도 특정 구간에 몰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학과가 다 몰린다고 말씀드렸어요. 학과가. 이거 정말 설득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자연계 학생들은 6개의 원서를 쓰면 다 기계공학과, 다 경영학과, 다 전기전자 이렇게 쭉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원서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특히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 또는 12년 특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대학 결정, 학과 결정 정말 중요하구나. 왜 이게 부모님이 학생을 설득을 해서 이걸 학과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면접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면접고사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고사도 집중되는 대학은 사실 광운대를 포함하여 몇 개 대학이 대부분 다 집중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례는 쏠림 현상이 매우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고
그걸 잘 판단하시면 입시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그보다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면접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면접고사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필답고사 원서 쓰시면서 면접고사 원서를 쓰는 전략들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가지 않을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적정 안정 지원의 전략이 나와야 상향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했었을 때는 내년을 고려해서라도 대학을 어딘가 붙여놓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면접고사 대학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특례가 좀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사실 필답고사 상위가 위로 올라가면 국내 일반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면접고사 전형에 이제 인서울 할 수 있는 정의 범위에서는 여전히 특례가 일반 대학 입시보다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외국내 3년 특례 전형에서 우리가 서울평가 전형, 그 다음에 필답고사 전형, 면접고사 전형, 전형의 변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입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년 특례 의학 계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